이 종목은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등하고 있던 코스닥 지수에 힘이 빠진 시점에 정확히 신라젠의 변동이 맞물려 있습니다. 팩400 임상 중단 소식으로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모가 20억 원 규모였거든요. 하한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점 하한가가 이틀 연속 갔고 오늘도 그렇게 출발이 됐다. 윗골이 조금 달린 거 보이시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18%까지 회복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주저앉으면서 3일 연속 하한가, 하락 제한폭으로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그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산주 보실까요? 이 와중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수산주가 크게 뜁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수산물 안 들여오고 우리나라 거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면서요. 관련 기업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CJ 시푸드가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모습이고요. 동원수산 17%, 신라 SG도 한 14% 이상의 강세권 유지를 하고 있네요. 다음 이어서 가상화폐주 보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 고개를 드는 테마주가 이 가상화폐주인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일종의 금, 달러, 그리고 국채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일종의 이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있는 대안처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쪽인데 가상화폐가 다시 주목을 받자 국내 상장된 가상화폐 관련주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덴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장 초반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아주 강했던 그런 상승세보다는 탄력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비덴트도 장 초반에는 한 8%까지 뛰어 올랐다가 이 시각 현재 4%가량의 상승폭만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어서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성장을 찾기 힘든 최근 우리 경제 속에서 성장을 이어갈 종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권가에서는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거론되고 있는 게 아프리카 TV입니다. 일명 별풍선 매출이 여전히 잘 잡히고 있더라.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작 게임들이 발표되면서 광고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된 아프리카 TV인데 시장의 영향 때문일까요?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 대비했을 땐 0.9%의 마이너스권 이 시각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테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무섭게 달리면서 신고가가 촉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신성통상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모나미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TBH 글로벌 나오고 있습니다. 20% 오늘 상승세로 전개를 하면서 3,61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우울한 종목 하나 들여다보실까요? 모두 투어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안 간다. 이 직격탄을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가 고스란히 받고 있죠. 특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가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2.93%, 3%가량의 추가 낙폭을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로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인가 잠시 뒤에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국 F&B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0% 가까이 성장을 했죠. 근데 호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이슈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한 0.43%의 강세, 전반적으로 시장의 힘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근데 시장 분위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이거 인사드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시장인데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들여다볼게요.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 하나의 섹터라고 꼽으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일본 불매운동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언제까지 이 종목을 볼 수 있을까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럼 종목별로 봤을 때 지금까지 치고 올라갔던 아주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게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이 남아 있는데요. 평가는 어떠세요? 우선 그 주도주 업종, 주도주 섹터군이라고 한다면은 초반에 있는 한두 종목으로 우선 그런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게 일반적이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주변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주도주로 압도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주도주 섹터의 그런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불매운동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오나미가 이제 선두주로 움직이다가 신성통상이랑 같이 이제는 그 오나미보다는 이제 신성통상이 더욱더 그런 그 힘이 더 많은 힘들이 그런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CJ 뭐 시푸드, 아가방 컴퍼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국내 내수면서 그런 일본과의 그런 경쟁 관계가 있는 그런 그 관련된 제조업들 회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그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유니클로의 뭐 대항마, 뭐 탑10, 신성통상, 오늘은 뭐 코데즈 콤바인, 그다음에 THP 글로벌까지 20% 이상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죽을 테마는 좀 아닌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봤을 때 이 테마가 끝나지 않은 거라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의류, 패션, 그다음에 뭐 음료, 이제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그 중에서 뭐 방사능 뭐 수산물 관련된 뭐 CJ 시푸드 이런 쪽으로까지 그런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요거 다음에는 뭐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뭐 그 화면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나가고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수산주 보이네요. 지금 현재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하나의 그런 뭐 섹터라기보다는 일본 반발 수혜주, 불매운동주, 뭐 외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하나의 섹터가 좀 죽으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지속적으로 이쪽 내에서의 그 움직임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퍼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럼 이거 움직임 다음에는 뭐냐라기보다는 지금 뭐 수산물, 유아복, 그다음에 뭐 휴지, 그다음에 뭐 의류, SPA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속옷 뭐 이런 그다음에 그 과자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큰 폭으로 좀 올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의 움직임들이 가장 클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런 그 국산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 오늘은 뭐 IT 섹터들이 소재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1위부터 10위권, 1위부터 20위권에서의 그런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점차적으로 뭐 SK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KMW라든가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SFA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IT 소재, 국산화 관련주, 그다음에 국내 음식료, 의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워낙 종목들에 대한 뭐 제재, 품목에 대한 허가에 대한 그런 규제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딱 한두 종목으로 좀 찍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지금 뭐 트레이딩으로 내가 그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라면은 그 상황에서에 대한 종목을 좀 선택하면서 저희가 선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종목을 딱 꼽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일단 네. 테마는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좋아요 찍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두 투어 볼 텐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모두 투어는 우선은 뭐 가장 크게 그 여행 관련된 업종이 일본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도 상당히 조금 안 좋았어요. 뭐 작년부터 상당히 여행 그 업계들이 실적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환율까지 원달러 환율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악재들도 있어서 하반기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좀 연출될 것 같아서 모두 투어는 관심 종목에서 조금은 당분간 삭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나빠요 의견 네. 챙겨보고요. 마지막으로 흥국 F&B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와요. 네, 지난주에 이제 흥국 F&B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약 80% 이상이 좀 올랐습니다. 분기 막 3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좀 올렸고요. 이제는 올해는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을 그런 그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이익으로 전환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주가도 이제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짜리 유통 주식을 좀 활발하게 좀 펼칠 수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 좋아요라고 좀 좋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좋아요 의견 주셨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만한 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일본과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뭐 소재 관련주라던가 애국 테마주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그런 종목군들 보자라는 말씀으로 네.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또 관심권에 넣어둬야 될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흥국 F&B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에 그런 그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업종군들에 대한 그 매수세들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장의 중심은 아무래도 일본 그런 그 관련된 그 IT 소재 장비랑 애국주가 시장의 중심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들이 좀 시작이 된다면은 오늘 뭐 어제부터 움직였던 뭐 샘표 이런 관련된 그동안에 미중에서 무역에서 갈등됐던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은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테마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그런 네. 관점에서 히토루 관련주와 샘표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고요.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 특징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6일) 화요일에 거래 끝났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을 비롯해서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2.9% 하락이었고요. 다우 지수 2.9% 하락, 나스닥 지수는 3.6%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 상황도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전날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1.5% 하락하고 있고요. 전장과 비교해서 후장에서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800선까지 내주면서 2,7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까지 중단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중단하면 국제 대두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대두를 사용해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장류식품을 생산하는 샘표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 보시면 3거래일 연속 강세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07% 급등하면서 48,200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그래도 5만 원 선 돌파가 나왔는데 탄력은 조금 둔화되면서 48,200원 선에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5%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장 장중 기록적인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3년 1개월 만에 장중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살짝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917선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3.1%의 낙폭입니다. 11시를 기해서 코스닥이 상승 반전에 성공해서 어제 낙폭을 조금 만회하겠다라고 했는데 1시 30분 기점으로 바이오주들 탄력 급격하게 빠지면서 지수 역시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은 3.1%까지 낙폭을 키워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551선의 화요일장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오주들 반등세를 유지하려고 하루 종일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이 대부분 둔화가 됐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서는 그나마 헬릭스미스의 반등은 돋보였습니다. 9월 당뇨병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3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4거래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어제 무려 17%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4.2% 상승하면서 15만 6,300원 선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바이오 역시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8월 2일부터 수급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컸습니다. 초반에 6%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낙폭 모두 줄여갔고 장중 22%까지 탄력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9% 급등세입니다. 12,000원 선에 현대바이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본 불매 관련주들 오늘도 잘 갑니다. 한세, MK 역시 불매운동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커루와 TBJ 등 이 국내 의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서 보셨던 신성통상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18%의 급등세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7.3%의 오름세로 4,600원 선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전장보다 오늘 4원 넘게 오르면서 1,220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당국의 개입으로 원화 약세가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마감가 보시면 0.2% 하락으로 2원 38전 내리면서 1,214원 95전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6,790억 원까지 매도 금액을 굉장히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1,323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역시 외국인과 동반해서 4,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일단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의 그래도 매수 금액이 좀 줄어들었네요. 607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2,864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